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바로 전편에 제가 이제 미생물 병해충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생물 사용했을 때 병해충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의견, 그래서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1이요. 자, 바로 전편에 이제 농업 방향 찾기 네 번째로 해가지고요. 제가 미생물 30년 사용 효과. 자, 미생물 사용했다 했을 때 뭐 병해충이 해결된다 안 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미생물 사용을 권장하고 뭐랄까요, 장려할 때에 병해충 효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100% 해결된다, 50% 해결된다, 30%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자, 해결된다는 분도 계셨고요. 뭐 50%, 30% 있었고 해결 안 된다는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요, 미생물, 우리가 이제 미생물 사용이라는 게 이게 증식 미생물이거든요. 자, 증식 미생물, 우리가 시판 미생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해결 안 된다는 쪽으로 저의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 우리나라 미생물 30년 사용 현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제 의견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해서 뭐 전업농이라든가 모든 많은 교육에서 이제 계몽하고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기술센터에 보면 이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농이나 도시농 아까 됐습니다. 도시민 환경교육과에서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사용하는 이런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 30년 사용했습니다. 장려를 했고 권장을 했고 계모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효과라는 게 30년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용 효과에서 병해충 해결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미생물 뭐 뭡니까 이제 만병통치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도 교육에서 보면 이제 기술원이라든가 기술센터가 나서고, 그리고 각 교육에서 빠짐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더라 그러면 뭐 적극해야겠지만 효과 없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뭐 약장수 같이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뭐 미생물 쓰면 병해충 효과 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30년이면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 현대농업 미생물 사용입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토착 미생물,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EM 유효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많이 하는 키틴, 뭐 키틴 분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그 미생물 농업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전업농 그러면 도시농이나 뭐 저 열광이라 할 정도로 이제 토착 미생물에서 EM으로 갔다가 이제 뭐 EM도 이제 지금도 지속되는 거니까요. 그 키티 미생물이 요새 최근에 보면 많이 하는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공 환경, 자연 환경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인 환경에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조성된 그런 곳에서 가공 양분, 뭐 설탕이나 감자라든가 아니면 뭐 키틴이라든가 이런 게다가 또 개방 환경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균을 차단시킨 무균실이 아닌 개방 상태에서 증식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이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자, 자연에는 게 원원적 미생물이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채취되면서 저한 게 원종이고요. 원종에서 또 첫 번째 이제 배양됐을 때 종균 1, 종균 2. 우리가 이제 미생물은 2, 30분마다 증식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48대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분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균 뭐 27, 3일 했다 뭐 그런 게 따라서 종균 100이 되고 종균 1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미생물 배양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배양과 증식을 좀 구분시켜서 얘기를 나눕니다. 바로 다음 편에 이제 자세히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이제 증식과 뭐 배양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구분 안 하고 얘기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배양이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냥 했는데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용어를 달리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거는 이제 증식 종균 미생물입니다. 자, 인공환경 가공양분 이런 증식 종균 미생물을 이제 어떻습니까? 자연에서 이제 가는 자연에 보면 토양이든 어디든 다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원원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경에서 서식이 안치게 될까? 미생물 쓰는 건 뭐냐면 그 환경에 미생물 투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착이 돼야 뭐 거기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이게 경쟁하면서 그걸 뭐랄까요? 제압이랄까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거. 증식 미생물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있었던 인공환경, 가공양분은 개방 환경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또 검증 불가하는 이제 개방 환경 노출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증식을 걸치게 됩니다. 20, 30번을 이제 계속 분열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며칠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증식 과정에서 뭐냐면 이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 와서 유입돼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미생물 증식해서 이게 사용하게 됩니다. 뭐 꼭 자기만의 그 증식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농가에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병원성 미생물의 개방 환경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유입이 안 되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가축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 취립시키고 지금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과나 뭐 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바이러스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전 같으면은 개방했던 거는 이제 차단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하우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하우스 들렸다가 왔을 때에 그런 거를 좀 뭐랄까요? 좀 규제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뭐냐 그러면 이제 균의 이동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입 확산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할 필요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워낙 지금 그런 병이라든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토양과 작물에 이제 서식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쨌든 병원성 미생물인데 이거는 뭐냐 원원종의 미생물이라는 거. 그러면 증식 미생물을 이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 환경에서 이제 가공 설탕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배양했을 때 대개 보면 배양이 아니라 증식이라는 거. 이건 다음 편에 얘기하는 건 증식 미생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균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원종 미생물과 정말 맞짱을 뭐 용어가 이상합니다만은 제압을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삼척도냐 뭐 듣기만 해도 좀 의구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효과 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증식된 종균 미생물, 자연서식 원원종 미생물, 그것도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상대 미생물의 환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밀어내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미생물 제압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해결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삼속정자 아니라 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알만한데 이게 지금까지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요. 증식 미생물의 병해충 해결의 효과입니다. 정말 효과 있을까? 다시 한번 보는데 효과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농약, 천연농약 같은 거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뭐 어떻습니까? 화학농약 하다가 이제 뭐 천연농, 유황 같은 거 석회 그거다가 유황서부터 뭐 독초식물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또 미생물에 대해서 무슨 뭐 감자해 가지고 넣으면 이제 만평통이다가 병이 없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냐는 거거든요. 그럼 그 천연농약이나 친환경 농약 같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
그리고 되게 이제 증식 미생물 하면은 이제 3대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얘기 나왔을 때 앞서도 제가 기본 교육을 해서 100강에 걸쳐서 얘기할 때 미생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식 미생물 3대 효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인공 증식했으니까 우리가 미생물이 양쪽으로 이제 증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 효과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식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 과정에서 양액 우리가 넣어지는 감자라든가 설탕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생물들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원소화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양액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증식 과정에 발생할 또 하나 뭐냐면 미생물들은 미생물의 같은 곳에 있으면은 밀어내는 물질을 내놓게 됩니다. 이걸 통칭해서 대사 물질인데요. 그래서 증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물질, 증식 과정 형성하는 양액, 그 다음에 증식되는 미생물, 이게 3대 효과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 환경에서 가공 양분에서 개방 환경에서 증식된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원원종 미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증식된 종균 미생물을 가지고 정말 가능할까 이런 것들 어쨌든 생각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식 과정에서 투입된 양분 뭐 아까는 감자라든가 그다음 설탕 같은 이게 양분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체들 증식 과정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사 물질에 이것 또한 이제 양분도 되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대사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항균력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거든요. 이게 뭐래 우리가 이제 자연농의 대가라고 하는 기문화지만 해도 대사 물질로 해서 병해충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뭐 수천 년이란 말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수백 년 전부터 써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 항균력 우리가 인류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뭐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농약으로 사용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식 미생물의 3대 효과지 않나. 그런데 3대 효과인데 요거를 간과하는 거 있다. 미생물은 정말 힘들지 않나. 양액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 미생물을 했을 때 이게 저는 이제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사물. 그런데 대사물질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증식 과정의 대사물질은 약간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사물질 쓰려 그러면 아까 김은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물질을 내놓는 항균력을 가진 그런 증식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대사물질 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에 썼던 거고 그래서 미생물 농약이라고 하는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질은 나온다는 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미생물 3대 효과. 그렇다면 우리가 증식 미생물 제일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액. 이거 우리가 작물의 영양. 미생물 뿌려놓고 작물이 뭐 좋아졌다. 그게 바로 양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생물 효과로도 많이 착각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양액 효과가 많다. 그 다음에 대사 물질이 양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뭐 양적으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합니다만은 정착하기 힘들다는 거. 왜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증식의 종균 미생물 우리가 자연에서는 원원종 미생물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는 힘들다. 왜 인공 환경과 가공 양분 이제 미생물이라는 게 20-30번 할 때마다 뭘로 뭡니까 설탕이나 감자하면 그거에 특화돼 버리거든요. 그쪽으로 흘러버립니다. 이게 미생물의 특성입니다. 미생물이 가져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용어 처음으로 나온 증식 그전에는 이제 배양 종균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증식과 배양 이거에 대해 다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불편함도 있고요. 언어 사용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